두 분 얘기 저는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마 듣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설민석 저 선생님께 고종 얘기 그리고 지복제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왕들에게도 취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판타지 책 이런 건 그때는 없었겠지만 고종은 어떤 책을 좋아했을까요? 궁금해졌어요. 어떤 종류의? 아니면 조선의 왕들은 어떤 종류의 책을 주로 읽었을까요? 대본에 없는 질문을 갑자기 하셔서 당황스럽긴 한데 네, 이 보통 그 조선은 그 유교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경전이 이제 사서오경이 있는데 그 사서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이제 유학책을 좋아하셨고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이제 세종대왕님의 경우인데 보통 유학군주면은 유학책만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네. 이제 정치의 근본 이념이니까. 네. 근데 세종대왕님께서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도덕, 미술을 가리지를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하게 많은 책을 읽었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독서를 위한 독서, 연구를 위한 연구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세종대왕님은 네. 항상 실사구시 네. 어떻게 하면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가까이 신 분이 바로 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해도 네. 그렇군요. 크게 가리지 않고 특히 세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함께 마음의 양식으로 쌓아 두셨네요. 네. 그럼 대본에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경복궁의 고종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순종은 어디에서 기거하셨을까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왕이에요, 황제예요? 왕이에요, 왕. 중국이 황제고 우리나라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만세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만세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눈치 보느라고 천세. 중국의 황제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죠. 우리는 땅에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바로 사직이에요, 사직. 곡식신, 토지신. 그래서 왜 종묘사직에 제사 지낸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의 한이었거든요. 근데 최초로 황제를 선포한 게 고종 황제세요. 그 아들도 순종 황제일 거 아니에요. 그 순종 황제의 경우는 어머니가 저쪽 건물에서 시해당하셨는데 여기 살고 싶겠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창덕궁에서 마무리하셨고 그 고종의 이제 그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 나온 자식이 순종 황제인데 그 후궁 사이에 나온 그 서자 소녀가 있습니다. 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계십니까 혹시? 무슨 왕? 영친왕. 예,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저 옹주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주는 아니죠. 후궁의 자식이니까. 옹주. 무슨 옹주? 그렇죠. 8월에 개봉해요. 영화로 손예진 씨가 나옵니다. 그 덕의옹주 이분들이 전부 다 창덕궁에 기거를 하셨는데 이 창덕궁 많이들 그 한복 입고 가면 다 무료거든요. 경복궁 창덕궁에. 근데 창덕궁 가보면 후원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 비원이라고 부르는데 비원이란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요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뭐 비밀의 화원 비슷하게 얘기한 거라 창덕궁 후원 한번 예쁜 한복 입고 무료로 들어가서 조상의 얼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혜옹주 책도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재밌어요. 우리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고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 학문을 갖고 계신데 그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책들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지금 현실하고는 특히 지금 이의 책도 그 당시에 맞춰진 건데 읽어본다고 도움이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고전이 갖고 있는 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경몽역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율곡 선생이 그 주제로 그 주로 이제 많이 그 연구했던 논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읽어봐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어의 구절 맨 첫 머리에 뭐 하기 쉽지 불령요로 그러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뭐 기쁘지 아니한가. 그다음에 유붕자원 박내 불령 낳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성내지 않으면 뭐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대단히 많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와닿는 게 굉장히 크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우리한테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갑자기 저는 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늘 그러고 사는데 마음이 갑자기 겸손해지네요. 네,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은 예, 다 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일, 살아가야 하는 방법, 이제 이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의 공직자들이 그러면 이 책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고전도 좋고요. 뭐, 네, 중국 책도 좋고요. 아, 예. 지금의 책도 좋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공직자에게. 공직자에게 뭐 아무래도 뭐 정관정요 같은 책들, 그러니까 당태종이 그 22년 동안 당나라를 이끌면서 정관지치를 이루은 그 시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징이라는 그 신하는 당태종한테 300번이나 간언하고 어느 날은 하루에 4번이나 간언했거든요. 그런데도 심지어 당태종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 늙은이를 내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위징이 와서 간언했고 그것을 그 태종이 받아들였고, 간언하는 신하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황제도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가 공직자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고 협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관용 같은 책들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이 자리가 공직자들이 협업해서 마련된 자리잖아요. 네, 정관정요. 아마 그 율곡 이 선생님께서도 말씀한 부분들이 또 비슷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사실 그 김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함께하고 계시는 관람객 여러분께 나눠드렸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갑자기 질문을 이렇게 해서 좀 놀라시겠습니다만 그 책을 누가 나눠준지 아세요? 아세요? 네, 고마운지 모르고 받으면 안 될 텐데, 그렇죠? 사실은 이 책은요, 여러분 앞에 계신 김종덕 장관님께서 이렇게 나눠드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괜찮으시면 저희 앞에 모시고 관련된 책 이야기 조금만 해볼까 하는데 잠깐 괜찮으시면 앞으로 좀 모실까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으로 모실게요. 이렇게 또 책을 선물 받으면 괜히 좀 뿌듯해지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 읽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가을에 책 읽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세계 책의 날도 있었고 도서 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이 책 읽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장관님도 뭐 여러 가지 책 읽으시겠습니다만 혹시 최근에 좀 기억나는 책 있으신가요? 최근에 몇 권 읽었는데요. 네. 최근에 뭐를 읽었더라 제가 네. 선생님 덕분에 제 집무실에 논어를 갖다 놓고 좀 읽고 있습니다. 아, 예. 때때로 읽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렵더군요. 예. 근데 정말 그 논어를 보면서 이렇게 깨우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시 네. 고전은 수백 년을 사람들이 읽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려워서 도전을 못 해보고 있는데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행사하시면서 책을 나눠주자라는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우선 이거를 우리 말로다가 이렇게 옮겨주신 그 저자께서 와 계셔갖고 네. 너무 저는 영광이고요. 오늘 마침 이제 조선시대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신 율곡 이희 선생의 마침 지복제 이제 우리가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길에 이거를 기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전 제일 이 책의 첫머리에 이제 율곡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학문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면은 인성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도리를 못하고 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살기 바쁘다는 그 핑계로 책들 안 읽거든요. 책을 안 읽으면은 사람같이 못 사는 거죠. 그냥 그야말로
짐승처럼 먹는 거나 그냥 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을 하는 거지 삶을 살아간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 이 책이 첫머리에서부터도 그냥 우리 머리를 한 대 때려주는 아주 훌륭한 스승의 말씀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역시 책 속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제목부터 사실 어리석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저도 열심히 책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 많이 읽으시죠? 전 직업이 책 읽는 직업이라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밝아지는 것 같아서. 아까 개관사 하시면서 장관님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나간다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은 역사 그리고 책 읽기, 독서 함께 하는 건데 관광 콘텐츠라는 개발을 하게 된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 이것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문화재, 여기는 이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이제 우리 차장님, 김종희 차장님 여기 와 계신데, 문화재청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또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갖고 이것이 허락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근데 문화재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가깝게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신데 경복궁에 오셔갖고 이제 궁궐만 한 바퀴 휘 돌아보고 가시는데, 여기 오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이 인문학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깊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고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우리 이제 조상들의 어떤 깊이 있는 학문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우리 문화하면은 이런 경복궁과 같은 문화재를 겉으로 보는 거, 또 대중문화에서의 태양의 후예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글을 많이 세계에 알리고 그 한글을 통해하고 우리의 인문학을, 깊이 있는 인문학을 이렇게 알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네. 네. K 렉처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그런 소중한 의미를 담은 곳이고 또 이렇게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중국 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아들의 나라라고 개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형제의 나라가 될 수 있을 만큼 학문의 깊이가 깊다라는 걸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학문을 보시면 예전의 고서들 보면 많이 뒤처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중국에 네. 대해서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아까도 저 오면서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중국이 물론 유학을 만들었습니다. 유학의 본산은 중국인데 가장 유학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이미 진시황 때 분서경유를 통해서 유학을 벌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근은 아니지만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또 공자를 벌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정말 전통이 보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 죄송합니다. 가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은 최근에 이제 자꾸만 부활시키고 있는 거지, 우리처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그 문화의 가치가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까지 와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스스로의 일군 이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중국 쪽에 수출할 만큼 그 정도의 그 문화적 가치 유산이 잘 보존돼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네, 뿌듯하네요. 박수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함께 지켜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세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